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한전기술입니다. 일단 한전기술은 예전에 한번 분석을 해드렸어요. 대략 한 일주일 전쯤에 분석을 좀 해드렸었는데, 그때 이후로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건 맞아요. 그 당시에 분석을 해드린 거고, 29,000원대에서 분석을 해드렸고, 자, 사실 4월 11일에, 4월 12일이니까 한 10일 정도 됐네요. 10일 정도 됐고, 그 이후에 한 50%가량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혹 가다가 물론 그런 분들은 얼마 안 계신데, 저는 이제 좋은 마음 기쁜 날의 멤버분들에게 계좌도 오픈해요. 저는 오늘도 오픈을 했습니다. 오늘도 오픈했고, 제가 매도할 때마다 우리 멤버분들 모두에게 커뮤니티 글로 글을 적어드리면서 이제 매수 혹은 매도를 합니다. 다만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 뭐 인증을 해봐라. 뭐 못 믿겠다. 어떻게 이렇게 찍는 것만 다 상승을 하느냐 이런 식의 좀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물론 한편으로는 감사하죠. 왜냐면 이런 식의 그 수익률을 내는다는 것 자체가 실력을 인정한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좀 간혹 가다가 이제 좀 무리한 댓글도 있긴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이 보시면 제 계좌입니다. 제 계좌였고 일단 저 같은 경우도 한 53.7%가량 53.79%가량 수익을 내고 있어요. 이건 제 계좌예요. 그래서 그만큼 제가 딱히 뭐 과장하는 것도 아니고 뭐 거짓말 같은 거 하지도 못해요. 뭐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리고 해봤자 어차피 저는 이제 우리 멤버분들도 같이 이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도 꽤 되시기 때문에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심을 하실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현재로서는 뭐 물론 제가 한 번 더 분석해드리는 이유가 저는 여전히 원전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뭐 사라는 말 이런 말 절대 아니에요.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멤버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한전기술은 비중 일부를 매도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일부를 매도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사실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이 원자력의 대표 기업이죠. 현재는 대장주로 좀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원자력, 그러니까 이런 수주 산업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 조선도 마찬가지고, 뭐 건설도 마찬가지고요. 뭐 원자력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수주 산업의 공통적인 특징이 한 번 사이클을 타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굉장히 크게 갑니다. 평균적으로 10배 이상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기간도 보통 한 3-4년에 걸쳐서 꾸준히 장기 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 원자력 같은 경우도 뭐 건설이라던가 조선 못지않게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리스크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미 일부는 매도를 했고요. 다만 그럼에도 다시 한 번 더 이 사이클을 타면서 다시 한 번 더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주가가 굉장히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왔을 때에는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둬야겠다고 한 번 더 제가 명시를 좀 해드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꾸준히 뭐 전력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익 실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54%가량 수익 중이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언제 해도 이제 다 괜찮은 상황인 것은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결국 이 사이클이 3년 이상은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번 더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라던가 아니면 유지 보수 이쪽에 대한 특화된 이제 기업이고 사실 기술력 자체가 거의 전 세계 1등이에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력이 전 세계 1등 혹은 2등 러시아라던가 미국과 거의 견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나 원자력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가 크죠. 원자력 자체에도 리스크가 크지만 이 많은 에너지량을 한 번에 동시에 매일, 매번, 매 시간, 매분 담당한다는 점에서도 이 동맹국이 아니고서는 제대로 발주를 넣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러시아의 원자력, 그러니까 러시아 기업의 원자력 발전소를 발주를 넣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고요. 중국에서 미국 회사로부터 원자력 발주를 넣는 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만큼 이쪽에 대한 에너지 안보라던가 혹은
군사적인 그런 안보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 진영 그리고 중국 진영으로 나뉘어서 이쪽에 대한 발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에는 중동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터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에서의 발주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 국가의 특징이 물론 터키는 아닙니다. 터키는 아니지만 이들 국가, 특히 중동 국가의 특징이 미국과 굉장히 가깝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 국가들보다는 민주주의 국가들로부터 발주를 넣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이미 유럽에도 원자력 발전 기업들이 있는데 그쪽보다는 미국과 한국이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과 가성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 기업들은 가성비가 뛰어나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저는 꽤나 주목할 부분이 있다. 특히나 이 대형 원자력에서 소형 원자로로 이제 점차 기술력이 발전이 되면서 예전 같은 경우는 대형으로 이제 원자로를 지었기 때문에 이 바다 근처에 지었어야 돼요. 바다 근처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다 근처에 이렇게 원자로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곳인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해수가 필요한 거죠. 이 엄청나게 방대한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해수를 막대한 양을 넣음으로써 열을 식혀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보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화석이라던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재생 에너지보다도 비효율적인 자산이 에너지 발전 그쪽이 이제 원자력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꽤 되시는 것 같아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중에 이제 원자력을 처치할 때, 이제 원자력을 그만 돌리고 가동을 중지하고, 이제 안전상의 이유로서 이제 중지를 시킬 때 굉장히 큰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다만 그보다 더 문제가 보통 대부분의 전기는 도심 지역에 쓰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대형 원자로는 바닷가 쪽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닷가 쪽에 대형 도시가 있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기라는 에너지를 수송시킬 때, 운송시킬 때 대부분의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아예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소라던가 암모니아라던가 ESS에 대한 발전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에서도 이미 예전부터 수소 에너지에 대한 그런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루고 있죠. 그런 것이 이 전기라는 운송이라던가 수송에 있어서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로 가는 배라던가 혹은 전기로 장거리를 가는 트럭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현재 개발이 안 되고 있죠. 수소 혹은 석유가 아니면은 힘든다는 부분이 결국 전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지력과 그리고 운송력이 굉장히 딸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자력 자체가 이런 식으로 바다 가까이 있어야 하다 보니까 도심 지역으로 전기를 이동할 때 그 비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소형 원자로,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대형 원자로 치면 소형 원자로는 이 정도,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크기가. 그뿐만 아니라 이 자기 크기가 작아지면서 정밀한 기술이 더 들어간다는 점에서 안정성 역시나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이 해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열을 식힐 때 물론 해수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해수 외에도 이제 고체로서의 그런 에너지 열을 식힐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해수를 쓴다고 하더라도 해수 양이 극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에 굳이 바다 근처에 없더라도 그 해수를 나름으로써 운송을 시킴으로써 유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점차 발전을 하면서 이쪽에 대한 원자력에 대한 그런 발전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이미 수년 전부터 주장을 했어요. 소형 원자로를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로서의 그런 비효율성을 점차 줄여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친환경 에너지는 원자로라는 거예요. 그런 이슈가 점차 중동, 유럽, 미국, 그리고 중국, 러시아를 필두로 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도 탈원전 정책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정책이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점차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한중 기술이 이미 많이 올랐죠. 저 같은 경우도 50% 이상을 대략 한 10일 만에 이쯤에서 샀어요. 네, 여기 아니면 여기일 겁니다. 그래서 매수하자마자 바로 급등한 거죠. 아마 제 기억에는 여기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은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서 매수하자마자 바로 급등을 하고 있는 현재는 53.7%가량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또한 이제 가면 갈수록 이 원자로가 사실상 없어질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원자력 분열, 지금 핵 분열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인데 미래에는 한 10년 정도 남았다고 보고 있어요. 2030년대에는 핵 융합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 겁니다. 훨씬 더 강력한 에너지를 쏠 수도 있고요. 안정성 부분에서 상대가 안 돼요. 핵 분열이 아니라 핵 융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여기서 이제 쓰이는 필수적인 원재료라고 해야 되나요? 그 원자재가 이제 헬륨3라고 있습니다. 헬륨3. 이 헬륨3라고 있는데 저는 이 우주산업 하는데 사실 우주산업에서 가장 먼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러니까 짜잘짜잘하게 버는 것이 아니라 뭐 우주여행처럼 한 번 갔다 오는데 뭐 몇백억밖에 벌지 못하는 그런 짜잘짜잘한 사업이 아니라 진짜로 대규모로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산업은 저는 물론 통신이 될 수 있지만 통신과 마찬가지로 가능성이 있는 것이 우주 채굴이에요. 우주 채굴. 이 헬륨 수제 같은 경우에도 지구에 없어요. 지구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많느냐? 달에 많습니다. 달. 그러니까 2030년대가 되면서 이 우주 채굴에 가능해질 때 그때는 핵 융합이 또 가능해지는 그런 기술력이 발전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인간으로서 지구로서 가장 궁극적인 에너지 그런 발전 방향이 핵 융합이라든가 아니면 태양광, 풍력 이쪽이기 때문에 여기로서의 그런 발전 가능성을 봤을 때에는 저는 지금부터라도 과연 이 탈원전 정책이 강력하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에 변곡점에서 폭등하기 직전에 바로 매수를 해서 약간 10일 만에 5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사실 기본적 분석, 한전기술에 대한 기본적 분석은 전 영상에서 다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팀으로서 움직이는 것이고 그 팀으로 움직일 때 가장 빠지지 않는 기업이 한전기술이에요. 뭐 한전기술, 두산중공업 그리고 갖가지 이제 해외 EPC가 가능한 대림산업이라던가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이쪽에 대한 기업들만이 같이 이제 코리아 팀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진출을 하는 것이고 이미 중동이라던가 아니면 유럽 부근에서도 꽤나 좋은 실적을 내고 있어요. 이미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이제 작년부터 이제 운행을 하고 있는 이제 원전 같은 경우도 이미 한국 팀이 이제 수주를 받아서 이제 건설을 한 것이고 지금 2호기, 3호기, 4호기 이런 식으로 꾸준히 추가 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저는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그런 부분을 조금은 좀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예전부터 말씀드렸어요.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텔레그램 방에는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렸죠. 저는 시장에 변곡점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꽤나 좀 제대로 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 이제 수익 실현하기 전에 이제 제게 수익 인증을 해주신 분인데 우리 좋은마음 기쁨덕의 멤버분 중에 한 분이세요. 멤버분 중 한 분이고 사회초년생이십니다. 예, 지금 취업하자마자 바로 주식으로 불을 이제 불리고 있는 그런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바람직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이십니다. 저한테 감사 인사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네이버는 21%, 엑시콘 이거 오류예요. 네, 이거 오류입니다. 네이버는 21%가량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인증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이분이 이제 지금이 아니면 다음 사이클에서 인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미리부터 현금 비중을 꽤나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미리부터 많이 만들어 놨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이 아니고서는 이제 다음 사이클 그러니까 다시금 제가 또 매수를 하겠죠. 시장의 변곡점에서 매수를 할 텐데 그때 이후에 수익 실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수익 인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이제 이번 사이클의 마지막 기념으로 인증을 해주셨다. 이런 식으로 감사 인사를 좀 주셨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30%가량 30%가량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 클래시스도 3.7%가량 3.79%를 이런 식으로 수익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듯이 사실상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고 계좌를 불리고 있는 것은 맞아요. 우리 오래된 멤버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에 코스피가 40%가량 빠졌을 때 이 코로나 때에도 저는 계좌 손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리부터 대응을 했고 대비를 했고 현명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를 쌓는 데에 저류의 기회로 삼은 것이죠. 특히나 3월 말쯤에 주식이 증시가 최바닥일 때에 탐욕을 부려라.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여러 번 분석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굉장히 타이밍적으로 굉장히 잘 맞았고 이제 현명한 대응을 했다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전기술에 대한 분석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원자력
원자로, 소형 원자로, SMR, 그리고 한전 기술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